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쌍방폭행이라 불리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상대가 먼저 한 폭행에 대한 반격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보통 이를 싸움, 격투 등으로 표현하고 정당방위로 보지 않습니다. 싸움의 경우에는 법원은 이른바 선방 여부를 불문하고 소극적 방어 행위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 행위로 보고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때려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니고 소극적 방어 행위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판례로는 야간에 군중으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 손톱깎이,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안이나 두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방어하기 위해 다리를 깨무는 행동으로 이주상해를 입힌 사례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흉기를 사용했을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겠지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판례 중에 강제로 키스를 하려는 남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해버린 중상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라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반면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당한 남성이 여자의 혀를 깨물어 2cm 절단한 사례에서는 중상해로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에게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으로 부당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지만 사안이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가 깨문 사건은 여성을 밀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여성에게 필요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것인 반면 여자가 깨문 사건은 피해 여성이 2명의 이 남성에게 외진 골목에서 제압당해 강간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고 상황을 모면할 수단이 전혀 없었기에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강제 키스를 당했다고 혀를 깨무는 것이 항상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성립 요건은 총 3가지로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범죄의 성립 요건인 위 3가지를 순서대로 판단하고 이를 모두 갖추었을 경우에만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중 첫째, 구성 요건 해당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구성 요건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범죄 행위를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250조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살해한 자가 구성 요건이고요. 따라서 좀 무서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사람을 총으로 쐈건 칼로 찔렀건 독약을 먹였건 상관없이 사람을 살해했다면 살인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게 됩니다. 전의 쇼츠에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법성이 없는 것을 조각 사유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조각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이는 어려운 용어네요. 사전에 찾아보니 방해하거나 물리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각가, 즉 스컬프터의 조각과는 다른 것이지요. 위법성, 방해 사유라고 하는 것이 이해는 더 쉬웠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간 법률 용어로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 것이고요. 위법성, 조각사유는 구성 요건에 의해 징표된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사유를 말한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 위법성이 소멸되어 합법적 행위로 변화시키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 하는 것이지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첫째,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린 정당방위입니다. 간략히 그 뜻과 사례를 든다면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저히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요. 만약에 자기를 목졸라서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폭행을 하는 경우 그 폭행은 구성요건에 해당, 즉 죄가 되기는 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긴급피난입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달리 부당한 침해가 아니라 정당한 침해가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쇼츠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